안녕하세요. 지브스튜디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 구독자분께서 요 캠코더 이펙트, VCR 이펙트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해당 이펙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생각보다 이 이펙트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컨텐츠를 올렸던 퓨전 베이직 강의를 쭉 보시면은 우선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타임코드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뭐 색상을, 이게 원래 색상이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었거든요. 그걸 알맞게 뭐 흰색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만 여기서 조금 더 배우시면은 누구든지 이런 VCR 이펙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또 이거는 꼭 저처럼 만드실 필요가 없죠. 제가 만드는 강의를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컨셉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든 이 VCR 이펙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드가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정리가 좀 안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이 타임코드 하나, 그리고 배터리 이미지, 그리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왔다 없어졌다 하는 거, 그리고 요 하트도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잠깐 가이드를 꺼볼까요? 이 프레임과 중심선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배터리 이미지 삽입하는 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노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보기에만 좀 복잡해 보일 뿐 막상 하나씩 하면은 정말 쉽고 여러분들도 금방 만드실 수 있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폰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색상을 바꾼다든지 기타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커스텀 하셔가지고 계속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펙트에서 퓨전 컴포지션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길이는 크게 상관없지만 일단은 뭐 만들어놨던 거랑 똑같이 7.5초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요거는 길이를 쭉 늘려도 계속 이 타임코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되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나중에 늘려도 계속 쓸 수 있다, 상관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먼저 보기 편하게 백그라운드 하나를 가져올 거고요. 까만 화면을 베이스로 깔아두고 이제 여기에 프레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이드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미디어 아웃, 요 뷰어창, 이 두 번째 뷰어창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 주시고요. 가이드를 눌러서 쇼 가이드를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바깥에 있는 가이드선 있죠. 요 가이드에 맞춰서 VCR 이펙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프레임은 쉐이프, S 렉탱글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쉐이프에 대한 기본 강의는 제가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X 렉탱글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S 렌더를 만들게요. 이렇게 이 S 렌더를 클릭하고 숫자 1번을 누르면은 1번 뷰어창이 뜨죠. 이렇게 렉탱글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X 렉탱글에 S 아웃라인 추가해가지고 이 렉탱글의 아웃라인만 따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S 렉탱글을 눌러서 요 가이드에 맞게 크기를 바꿔볼게요. 네,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S 아웃라인을 눌러서 지금 테두리가 너무 두껍죠? 굵기를 줄여볼게요. 한 요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스타일은 이것들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더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뾰족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머지 노드가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에 이 꼭지점만 우리는 살릴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S 머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S 머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S 렉탱글 얘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해서 일단 이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S 불린이란 노드를 만들 겁니다. S 불린 요 놈을 만들어서 add. 자, 노드를 좀 바꿔볼게요. 위치를 이 머지한 노드들을 빼서 얘네들을 쪽 S 불린의 포그라운드에 딱 이어주세요. 지금 S 렌더의 모습이 여기 1번 뷰어창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S 불린을 딱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퍼레이션을 서브트랙트로 바꿔주세요. 이건 백이죠. 겹치는 부분을 뺄 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X 렉탱글 하나를 너비를 좀 늘려볼게요. 너비를 늘리고 높이를 낮춰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 렉탱글이 겹치는 부분이 안 보이게 되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요놈 두 번째도 얘는 이제 높이를 이렇게 늘려주시고 너비를 줄여주세요.
그럼 또 요놈이 겹치는 부분이 안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프레임을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뭐 기호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죠. 저는 중심선도 S 렉탱글을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또 S 렉탱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 렌더 만들어 주세요. 얘를 이제 1번에 띄워 볼게요. 요 놈이죠. 그냥 아예 이어 볼게요. 또 이렇게 머지 노드랑 이어 줘가지고 뽀글한 데 넣어 주시고요. 이제 얘를 쫙 줄여줍니다. 조금 더 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비를 좀 더 줄이고,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를 하나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머지 노드가 알아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얘 앵글을 90도로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심선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프레임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타임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요 텍스트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또 머지 노드에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딱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텍스트의 빈칸에 마우스 클릭, 타임 코드, 얘를 딱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타임 코드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프레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60에 가서 1초로 바뀌는 거죠. 그 타임 코드를 만드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폰트도 내가 원하는 폰트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사이즈도 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여기에 놓고 싶지 않고 약간 좀 이런 위치에다가 놓고 싶다, 그럼 가이드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 아웃라인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바로 요 놈이죠. 이거를 그냥 복사, 그리고 여기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S 렌더, 그리고 요 놈을 이어주시고요. 이번엔 이 아웃라인을 색깔을, 얘는 가이드니까 좀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S 렌더를 클릭하고 트랜스폼을 눌러주세요.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사이즈를 그냥 줄이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가이드로 활용해서 여기에 맞게 나머지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코드를 배치하고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한 이 정도로. 네, 이렇게 타임코드까지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 레코딩 글씨와 녹화 아이콘이 깜빡거리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쉐이프를 이용할 거고요. 빈 화면에 컨트롤 스페이스 S 엘립스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 렌더 추가해야겠죠. 그리고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엘립스를 스타일을, 색상을 빨간 색깔 한 요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크기를 이 헤이트 우클릭 익스프레션 눌러주시고, 이 플러스에 마우스 갖다 대서 이 너비에 이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 헤이트는 이 위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크기를 좀 줄여주고, 크기를 일단 대충 이 정도로 한번 줄여볼 거고요. 그리고 이 레코딩 텍스트를 적어야겠네요. 텍스트 하나 추가, 그 다음에 또 이어주고 렉이라고 적게요. 폰트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꾼 다음 가이드에 맞게 배치, 사이즈도 요 타임코드 사이즈랑 맞춰볼까요? 사이즈 값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립스 다시 한번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가 너무 정직하잖아요. 얘네들은 약간 픽셀 느낌으로 나는데 얘는 너무 정직하니까 이 S 렌더에 모자이크 블러를 추가하는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모자이크 블러를 추가해 주시고 이 값을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200이 최대인데 한 500 정도를 눌러주고 700 가볼까요? 700, 900 좋네요. 네, 저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놈이 깜빡이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요놈이죠. 이름 좀 바꿔볼까요? 빨간 원이라고 할까요? 빨간 원.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빨간 원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좀 그런가? 녹화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 녹화 아이콘이 있는 노드에 마지막 노드를 클릭해 주시고 요 브라이트니스 이 노드를 딱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선 0프레임을 한번 가볼게요. 0프레임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이 알파 값을 체크
클릭을 해주시고 활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 값에 키를 딱 주세요. 그럼 이제 0프레임에는 개인이 1로 키가 먹혀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1초는 조금 긴 것 같으니까 한 50프레임, 제가 60프레임이 1초니까 50프레임 정도에 가서 또 키를 줄 거고요. 그리고 한 프레임 더 가서 51프레임에 키를 한번 줄 겁니다. 그리고 51프레임에는 개인 값을 0으로. 그럼 지금 키가 0프레임, 그리고 50프레임, 1프레임에 먹혀 있고요. 0과 50프레임은 개인 값이 1이고 51이 0이죠. 그 다음에 또 100으로 가서 키를 한번 더 줄 거고요. 그리고 또 101로 가서 이번에는 다시 1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1, 빨간색 원이 보였다가 51프레임이 되는 순간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101프레임에서 빨간 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 라고 느껴지시면은 이 속도를 좀 조절하면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키프레임을 딱 눌러주시고요,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클릭을 해야겠죠. 저는 지금 이 메뉴에서 내가 선택한 툴만 보이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걸 체크를 풀면은 이렇게 모든 노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Show Only Selected 툴만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가 선택한 툴만 볼 수 있게 바꿔주세요. 컨트롤을 누르고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은 얘네들이 같이 나옵니다. 아무튼 얘를 딱 클릭하고 요 키들을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요 타임 스트레치를 딱 눌러가지고 늘리면은 타이밍이 길어지는 거고 줄이면은 타이밍이 빨라지는 거겠죠. 저는 아까 설정해 놓은 거 그대로 해볼게요. 이 키프레임과 스플라인 관련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반복하는 효과로 가서 스플라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클릭해 주시고 얘를 딱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핏, 줌 투 핏을 클릭해서 딱 보이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요 하단에 툴바를 보시면은 여기 셋 룹이라고 있어요. 룹은 반복이 있죠. 이 반복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게 루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키를 더 이상 안 먹여도 이 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 퓨전 클립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도 계속 얘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루핑을 해놨기 때문에요. 네, 여기까지 만드셨으면은 이번에는 요 하트, 아까 이렇게 하트가 나오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이런 하트 이미지 가져와 가지고 스플라인으로 반복값을 주면 되고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요 레코딩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머지 노드를 만들어서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건데 이 타임코드랑 똑같이 레이아웃에 가서 y 값을 복사, y 값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브 스튜디오 이렇게 적어볼게요. 크기를 좀 줄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앞뒤로 하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 하트 이미지를 가져와 주시고요. 이 하트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설명란에다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거를 가져와 주시고 얘 역시 이렇게 머지 노드랑 머지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리고 트랜스폼 추가해서 사이즈를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맞게 가져와 주세요. 줄이고 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없어지는 걸 만들 거예요. 우선은 애니메이션을 먼저 줘보겠습니다. 0프레임에서 사이즈와 센터 값에 키를 주시고요. 그리고 한 이쯤에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이쯤에서 우선은 한 20프레임쯤에 가서 키를 한 번 더 줍니다. 사이즈와 센터 값. 그래서 센터를 한 요 정도로 올리고 요쪽으로, 그 다음에 또 40, 좀 빠를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40으로 가서 또 얘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사이즈에도 키를 주고요. 그리고 다시
보면 지금 20프레임의 사이즈도 키가 먹혀있는데 얘는 빼줄게요. 그럼 사이즈는 처음과 끝 0과 40에만 먹혀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즈를 0으로 해주시고요. 이 마지막에는 한 요 정도로 키워지게 해볼게요. 앵글도 키를 줘도 되는데 저는 앵글은 그냥 키를 안 주고 고정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센터 값에 대한 키가 지금 좀 딱딱하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움직이는데 얘네들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무스가 있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경로가 스무스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미디어 1과 트랜스폼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머지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지금 똑같은 놈이니까 좀 바꿔볼게요. 사이즈를 좀 줄이고 앵글도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센터 값도 출발 지점은 같은데 이 중간 지점이 얘는 이쪽으로 오게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이쯤 바꿔볼게요. 그거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타이밍이 똑같으니까 키프레임으로 가서 요놈은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이걸 살짝 빼줄게요. 그러면 좀 엇나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반복되게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키값이 여기서 딱 끝나니까 이대로 반복을 하면은 반복이 좀 빨리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플라인으로 가서 두 개를 클릭해 주시고 전체 선택하고 셋 룹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일로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니까 이거를 조금 텀을 주기 위해서 다시 룹을 해제를 할 거고요. 트랜스폼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착하고 나서 마지막 키프레임이죠. 도착하고 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3, 4, 5, 6, 7, 8, 9, 10 20프레임 뒤로 가서 키를 한번 그대로 더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도착을 하고 20프레임 동안 멈춰 있겠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52프레임이 마지막인데 여기서 더하기 20 해서 72프레임에서 키를 하나 더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눌러서 전체를 눌러주시고 루핑을 줄 건데요. 일단 좀 스무스하게 F를 딱 눌러주시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지금 요 그래프가 여기까지 스무스가 먹여가지고 요 중간에 살짝 느려지잖아요. 그게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다시 컨트롤 G 눌러주시고 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윗놈만 드래그, 그리고 컨트롤 떼지 않고 또 아랫놈만 드래그 해서 가운데만 빼주시고 F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중간을 제외하고 처음과 끝이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 다음에 셋 룹.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보면은 지금 이 사이즈와 포지션이 좀 안 맞죠.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요 룹을 꺼보고요. 지금 보면은 이 트랜스폼 값은 제가 이렇게 20프레임 뒤에 고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이즈는 여기서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이 앞에 20프레임에서 먼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0프레임 뒤에서 사이즈도 키를 주고, 그리고 요놈도 똑같이 마지막 프레임에 키를 똑같이 사이즈에 줍니다. 그래서 센터와 사이즈의 키를 타이밍을 딱 맞춰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전체 클릭하고 컨트롤 A, 셋 룹. 네, 이러면은 이렇게 사이즈와 키가 동일하게 루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스파인 꺼볼게요. 이 머지 노드에 마스크를 딱 추가를 해가지고 요 지브 스튜디오 글씨 일단은 높이를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글씨 위에서만 나타나게끔 바꿔주시고 미세하게 조절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딱 씌워주면은 이제 이 안에서만 하트가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너무 많이 안 보인다 싶으면은 마지막 프레임에서 하트의 위치를 좀 더 위로 올려주시고 이 마스크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트가 좀 더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거를 유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하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 아이콘을 추가할 건데요. 이 배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지금은 흰색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은 흰색의 배터리 아이콘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주황색이면 주황색 배터리 아이콘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미지가 딱딱딱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대로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배터리 이미지도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해주시고 이렇게 노드 창에 가져와 주시고요. 또 머지 노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원하는 배터리 모양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놈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 배터리 이미지를 클릭하고 노드를 클릭하고 이 렉탱글 마스크를 딱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놈만 이렇게 보이게끔 마스크를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셨으면은 이 백그라운드 지우고 노드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배터리가 요 놈만 보이게 되죠.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앵글을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래서 90도로 돌려주시고 이 위치에 맞게 가져가 주시고 사이즈도 줄여볼게요. 네, 적당히 한 요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이놈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줘야겠죠. 흰색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여기에 머지 노드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노드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놈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머지 노드의 포그라운드에 딱 연결을 해주셔서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머지 노드를 클릭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그라운드 노드가 이 배터리, 지금 픽셀이 유효한, 영역이 유효한 부분만 이 백그라운드로 덮이게 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만요.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은 여기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흰색으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꾸시면은 간단하게 VCR 이펙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만든 VCR 이펙트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얘를 빼고 트랙 만든 거를 가져와 놓고 트랜지션 먹여주고요. 지금 이 가이드 선이랑 백그라운드를 안 뺐죠? 다시 퓨전 페이지로 가서 아까 우리가 가이드로 만들었던 요 놈이죠? 이 놈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얘도 빼주시고 US 렌더를 여기 이렇게 딱 이어주시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이 노란 화살표 이렇게 이어서 만드셨으면은 다시 에디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빼먹었네요. 다시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마지막 이 아웃풋 노드 바로 앞에 있는 이 머지 노드에 요 브라이트니스 노드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알파 값을 클릭해서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요거는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덜 답답하게 프레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십자선, 중심선 빼도 되고요. 아니면은 굵기 조절하셔도 되겠죠. 위치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CR 이펙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